투자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앞서서 베스트 수익률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심택이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심택의 순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7위에서 5위로 올라서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 종목들을 봐주시면서 수익률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실텍입니다. 네, 실텍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4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년 3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두 분기 연속으로 해서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추정치보다도 더 잘 나오는 실적을 보여주었었고요. 보통 이런 거를 저희가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나름 준수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4분기에 잘 나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2020년, 2021년 동안 관련된 조금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았었거든요. 이런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었고요. 효과가 나오면서 관련된 매출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8.8% 정도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DDR5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DDR5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DDR4에서 5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ASP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상승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 측면에서 외형으로 보거나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으로 보든지 간에 실적 개선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자명하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심택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특히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격은 아직까지도 더 위쪽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가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게 53,000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장중에 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4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게 5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지금 꾸준히 계속 상향이 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도달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목표가 상향하면서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의 회로 기판 종목 심택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고 있고요. DDR5 전환의 수혜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차 목표 주가 도달했습니다. 53,000원 도달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 70%, 11월 초에 공략했습니다. 4차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입니다. 커피값 인상 열차, 오른 커피값은 어디서 벌까? 어제 폴바셋의 커피 가격이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카노를 4,300원에서 4,700원으로 올렸습니다. 폴바셋 측에서 원두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9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원두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원두의 재고가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커피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이런 거를 주머니 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물가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 좀 체감되는 폭이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폴바셋이 있었고 올 초에는 스타벅스라든지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들이 커피 가격을 인상하는 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결국은 커피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은 커피의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커피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두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그 원두 가격의 이제 인상이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두 가격이 올라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결국 브라질의 자연재해였는데요. 브라질에서 이제 가뭄과 냉해가 이제 동시에 오면서 한 해 동안 이제 그 원두를 생산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제 원두를 따는 이 조업 자체도 조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HMM이라든지 뭐 펜오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물류 대란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두를 수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 세계 필요한 곳까지 배송해 주는데, 운송해 주는데 공급난이 또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두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냉해 피해라든지 가뭄 피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커피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요. 커피 나무를 하나 심는다고 해서 뭐 저희가 그냥 기계처럼 뚝딱뚝딱 원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나무가 자라고 수확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는 이런 요소들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커피를 판매하던 커피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인 지금 최근에 있었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이 1.8잔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잔 정도는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말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커피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 이런 올라간 커피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커피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는 저희가 뭐 천원 커피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뭐 백다방이라든지 뭐 컴포즈 커피라든지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천원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피 제품 자체가 아메리카노를 싸게 파는 것이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커피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스타벅스라든지 폴버셋만 생각을 하더라도 커피를 하루에 저희가 평균대로 2잔 정도 먹는다고 치면 거의 10,000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대안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홈카페인데요. 홈카페라고 하면 집에서 커피 머신을 통해서 커피 머신을 가지고 커피를 이제 직접 추출해서 먹는 그런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쿠팡을 보시면은 쿠팡이라든지 뭐 인터넷 다른 이제 오픈 마켓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캡슐 커피 판매를 많이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뭐 기획 특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커피 가격 인상을 좀 반영하는 현실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홈카페 수요가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홈카페에 관련된 원두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정리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원두 가격 인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커피 가격이 프랜차이즈에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들 측면에서는 이제 홈카페라든지 이런 대안을 좀 찾고 있는 추세고요. 홈카페가 대중화되면 대중화될수록 이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커피 머신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홈카페를 꾸미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커피로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국내에서 음식료, 그 커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 맥널티고요. 그 외에 막 큐로 홀딩스라든지 한국 F&B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꼽은 종목은 이제 큐로 홀딩스인데요. 큐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일리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라는 커피 브랜드가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국내 한국 총판을 맡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한 94% 정도가 이 커피에서 원두의 일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 비중에서 커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뽑게 된 이유는 최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갔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늘 시세가 나온 것은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큐로홀딩스가 투자한 자회사 중에 큐로콤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가 이번에 이제 LNG 관련해서 해외 가스전 투자 경력이 있다고 하면서 시세가 좀 붙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커피만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한국 맥널티 외에 커피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큐로홀딩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1위 커피 기업 일리
카페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큐로홀딩스 여러 계열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네요.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원두 가격, 커피 가격 상승 모멘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금요일장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대덕전자입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심텍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패키지 기판에 대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심텍도 마찬가지였지만 얼마나 고부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라든지 추정치가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FCBGA라고 하는 비메모리용 기판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역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이제 나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아진 이유도 같은 이유였었고요. 결국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인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인지는 지금부터 추정을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FCBDA라고 하는 관련된 이제 고부가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한 28%에서 이제 38%까지 한 10% 정도 올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 올라가려면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공급자가 수요보다 이제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량이 적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기판 지금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 경쟁사들만 놓고 본다면은 한 2025년까지도 고부가 기판에 대한 수급이 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판 업체들을 보더라도요. 2021년 작년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거든요. 작년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 능력이 확충되는 시점이 2023년, 1년 반 정도 지난 내년 이제 상반기 이후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늦어도 겨우 길면 1년 반 정도는 앞으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실적 추정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최근 주가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매수는 지금 조정 시에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공교롭게도 제가 목표가를 오늘 아침에 26,000원을 잡았습니다. 26,000원이 종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가격이었는데요. 만약에 목표가 26,000원 도달한다라고 하면 종고가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었던 지지선 이탈하는 하단 가격이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대덕전자 PCB 인쇄 회로 기판 관련 주식입니다. 현재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심텍과 같은 이런 기판 관련한 종목이고요. 대덕전자 매수가를 현재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